예, 이 보신 대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추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그 교사 단체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소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날 학교에서 또 20대 초반의 그 초등학교 여교사께서 극단적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어떤 다른 범죄 피해로 인한 그런 증거는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학생들은 보지는 못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학교 관계자가 이제 그 상황을 확인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 교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내지는 각종 제보에 따를 경우에 네. 그 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학교 내에서 그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이 연필로 이렇게 긁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자의 어떤 그 학부모가 그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당신 교사 자격 없어. 라고 하듯이 굉장히 어떤 그 이 피해 교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사 노조 연맹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한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경찰은 교사의 일기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기장에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일하면서 고충 같은 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별도로 남기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경찰이 일기장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누구 때문에 굉장히 뭐 고통스러웠다라든지 괴로웠다라는 식의 언급은 없고 다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의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종합해서 낸 결론은 아직 예.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업무 스트레스와 이제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특정인 내지는 특정 악성 민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곳이 교실이잖아요. 이 교실이라는 점에 유족들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학교에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굳이 왜 교실을 택했겠느냐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예. 간접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 피해 여교사님의 그 외삼촌 같은 예. 경우에도 그 원인이 어떤 그 학부모의 어떤 지나친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어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밝혀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이 그와 같은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장소가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사랑하고 평소 때 가꾸었던 학급과 학교에서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학교와 관련되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 각종 소셜 미디어에 그 억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해 그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라든가 그 교육 당국에서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네. 이게 떠돌고 있는 루머나 의혹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저연차였는데 예.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마치 또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담임 교사가 한 2번 정도가 교체됐는데 이렇게 저연차 교사를 다시 담임으로 하는 게 네. 맞느냐? 사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실 자체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저연차 교사에게 어떻게 1학년 담임 업무도 과중한데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겼다고 하더라 부분도 사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는 담당한 적이 없고 나이스라고 해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예. 있죠.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본인의 희망으로 맡게 됐다라고 했고요. 1학년 담임의 경우도 이 부분도 본인이 좀 희망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학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 간의 학교 폭력으로 불거진 거 아니냐. 예.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네. 들어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도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없고 이 아이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수습이 됐다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인의 손자라더라, 네. 손녀라더라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해당 학급에는 정치인의 자녀나 손자녀는 없다라고 학교 측이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네. 사실 확인 여부를 예. 떠나서 지금 뭐 교권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사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교권 침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현실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군사부 일체다. 네. 임금과 그러니까요. 교사가 같다.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고 실제 지금 얘기를 보면은 그 뭐 폭행, 협박 이것을 넘어서 성폭력 같은 거에도 교사가 지금 노출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통계를 보면은 지난 5년간 학생하고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이 예. 1,100여 건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성희롱이나 성적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23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폭행이 5년 동안 이게 한 1,000건이 넘는다고 하면은 매월 한 10건 이상의 어떤 그 폭행,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이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즘 뭐 그 민법이나 교육법도 개정해서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이런 부분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반면에 그와 같은 것을 교사로서의 어떤 그 징계라든가 예. 어떤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행 협박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교권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게 국회나 어떻게 보면은 교사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게 있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예. 되어 있는데요.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을 규제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생은 뭐 출석 정지를 할지 예. 아니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작 이제 교총 같은 곳에서 집계를 내보면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게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이 이 법에는 빠져 있고요. 예.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장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매뉴얼은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이거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특별휴가, 병가 허용하고 심리상담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리하고 바로 이런 즉각적인 조치를 하면 이 상대편에 있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한달지 아니면 왜 은폐하려고
반영해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다라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정작 교사를 보호해야 되는 교장 교감 지위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